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마요르카 대 비아레알. 일단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 3명 결장. 자, 일단 뭐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주마가 지로나로 이제 임대를 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리아 하트 수아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카이 추천표 부탁드려요. 아이고 수원님 3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바로 이제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아이고 건승입니다 수아님.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 지금 페드라자 그리고 포이스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렇죠 비아레알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 조금 좋은 기량을 보이며 공격을 이끌던 이제 단주마가 임대를 간 거 역시 좀 비아레알한테는 좀 타격이 클 수 있다. 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전해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 역시 공격력이 많이 안 좋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대체적으로 득점력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번 시즌 뭐 마요르카의 그런 좀 공격 전개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지난 시즌과 좀 비슷한 양상으로 좀 이제 흘러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확실히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자, 그래도 뭐 이제 최근 뭐 마요르카가 이제 홈에서 뭐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이제 좀 힘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세비야 상대로 이제 좀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홈에서는 좀 저력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전해드려 보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경기 연속 좀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좀 상승을 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전에 비해 전력이 다소 약해진 감이 있지만 이제 그런 우려와는 다르게 이제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재 좀 비아레알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양 팀의 그런 좀 홈과 원정에서의 좀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당연히 이제 홈인 마요르카가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좀 있다고는 봐요. 자, 다만 그래도 지금 뭐 현재 뭐 전체적인 전력 및 좀 경기력은 비아레알이 더 이제 우세하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좀 단주마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더 높다 보니까 이런 좀 비아레알이 이제 원정이라는 점 빼고는 뭐 현재 마요르카에 비해서 크게 좀 밀릴만한 부분은 좀 없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뭐 지금 마요르카 뭐 공격력을 좀 고려했을 때 뭐 제 아무리 좀 비아레알 수비가 안 좋다고 해도 좀 쉽게 좀 뚫기는 어려울 것을 보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공격에서는 뭐 비아레알이 뭐 단주마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제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공수 방면에서 좀 비아레알이 밀릴 부분은 크게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서 이제 무리키에 대한 의존도가 큰 팀인데, 이제 무리키가 코소보 국대에서 이제 모든 경기를 선발로 뛰고 이제 바로 돌아와 이제 리그 경기를 지금 소화하게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좀 무리키의 그런 컨디션이 저조할 수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이제 키프로스전에서는 후반 시작되자마자 이제 빼주면서 어느 정도 관리를 잘해주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좀 풀타임으로 좀 뛴 경기들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좀 무리키의 약간 좀 컨디션 저조도 염두는 해둬야 하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뭐 요 경기는 뭐 지금 비아레알이 원정이라는 점을 제외하면은 뭐 밀릴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요거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비아레알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이게 승패 본다고 하면은 비아레알 프랜스 쪽 보도록 할게요. 비아레알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이거는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줄 언더.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라이튼인데 이제 입스위치. 자, 일단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저 솔리마치 그리고 밀러 그리고 지금 벨트만 등이 결장. 자, 그리고 이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있던 그 주축 전력인 조저스트 그리고 지금 이제 브로데 그리고 지금 해리 클라크가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브라이튼이 현재 뭐 리그에서 2승 1무로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최근 뭐 리그 경기에서는 아스날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뭐 그 경기에서 뭐 후반에 이제 아스날의 뭐 미드필더인 좀 이제 데클 라이스가 이제 퇴장을 당하면서 좀 수적 열세에 놓였고, 이후에 이제 뭐 브라이튼이 좀 동점골을 넣으며 이제 1대1로 마무리가 되었죠. 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저 아스날 원정에서도 좀 좋은 결과를 만들고 온 그런 좀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금 기세가 좀 뜨겁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반면에 뭐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 이제 맨시티 상대로 이제 호되게 당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풀럼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연패 흐름을 좀 끊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여기도 뭐 간략하게나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이제 브라이튼이 홈에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공격 템포가 빠르고 역습이 좀 좋다 보니까 좀 스피디한 경기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도 뭐 이제 입스위치에 비해 이제 브라이튼의 공격 전개가 더 좋고, 그리고 중원에서도 확실히 좀 브라이튼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약간 좀 중원에서도 우위를 점하며 좀 공격 루트를 좀 다양하게 좀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전반적으로 좀 브라이튼이 좀 유리한 좀 경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활용 면에서도 입스위치에 비해 더 좀 우세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자, 물론 뭐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토마를 좀 비롯해 이제 A매치를 좀 뛰고 온 선수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체력적이나 컨디션적으로는 열세일 수 있다고 봐요. 네. 자, 다만 근데 그거를 좀 감안해도 현재 좀 브라이튼의 그런 경기력이 굉장히 좀 물이 올랐고, 그리고 입스위치가 특히 좀 원정에서는 더더욱 좀 수비가 안 좋다는 점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이번 경기는 그래도 브라이튼이 이제 홈에서 입스위치 상대로는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브라이튼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분석 결과 봤을 때 브라이튼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이걸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오버. 자, 그 다음에 이제 풀럼 대 웨스트햄. 자, 일단 풀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펠크루그가 결장 의심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 들어보네요. 자, 일단 이제 웨스트햄이 이제 리그 첫 경기에서 뭐 빌라 상대로는 전력 대비 이제 경기력이 좋지 못했고, 그리고 조직력 또한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첫 경기에서는 기대 이하의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좀 확실히 이제 이번 시즌 뭐 웨스트햄이 영입한 선수들이 워낙 좀 많다 보니까 첫 경기에서는 합이 안 맞아 이제 이전보다 좀 조직력이 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후의 경기들에서는 어느 정도 좀 조직력이 좋아지면서 경기력도 조금씩 좀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조직력이나 경기력이 더 올라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매서운 좀 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약간 절차가 지금까지도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앞으로 좀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좀 기대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네. 자, 이 경기도 좀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 뭐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한 경기로 흘러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지금 뭐 양 팀 다 좀 측면 위주의 좀 전개가 많다 보니 보다 더 좀 측면 싸움이 치열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흐름을 좀 말씀 들어봤네요. 자, 물론 뭐 이제 풀럼이 지금 현재 경기력이 좀 괜찮고, 그리고 웨스트햄 상대로는 지난 시즌 전부 다 이겼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좀 보였었지만 현재 지금 전력에서는 솔직히 좀 웨스트햄한테 좀 많이 밀린다고 봐요. 네. 그리고 지금 뭐 허리 라인이나 아니면 뭐 중원에서도 웨스트햄에 비해 좀 다소 좀 열세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에는 오히려 좀 웨스트햄이 유리한 고지를 점해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물론 이제 홈에서 좀 풀럼이 강하고, 그리고 웨스트햄이 확실히 좀 원정에서는 아직 뭐 그렇게 좀 검증된 그런 경우가 없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전력 차를 일단 좀 가장 우선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현재 좀 웨스트햄이 좀 조직력이 점점 좋아지면서 좀 살아나는 좀 기미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더 저는 반영을 해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웨스트햄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네,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이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웨스트햄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왼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라 대 에버튼. 자, 일단 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레온 베릴리, 그리고 카마라, 그리고 이제 필로즈, 그리고 밍스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어느 정도 좀 주축 선수들의 결장이 많은 그쪽 빌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에버튼 역시 뭐 지금 프로작, 뭐 패터스, 그리고 이제 브랜스 베이트, 그리고 이제 콜먼 등 좀 결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양 팀 다 좀 전력 누수가 좀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후방에서의 결장이 많은 편이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뭐 휴식기 전에 이제 리그에서 2승 1패를 기록하며 이제 만족할 만한 좀 성적을 거뒀고, 그리고 초반부터 좀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좀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공격 전개가 좋은 그런 현재 좀 빌라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반면에 뭐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에서 전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하며 좀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가장 좀 눈에 좀 띄는 게, 일단 막 오나나가 이제 빌라로 이적하면서 이전보다 좀 중원이 확 좀 약해진 그런 좀 경향이 있고, 그리고 그런 약간 경향이 이제 인게임 내에서도 이제 보여지다 보니까 확실히 좀 중원에서 많이 좀 떨어진 좀 느낌이 좀 드는 그 현재 좀 에버튼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빌라가 좀 공격을 주도하면서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지금 뭐 측면 수비나 아무래도 좀 수비 전환이 느리다 보니까 역습에 취약한 에버튼 상대로 좀 빌라가 좀 종종 좀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공격 패턴이 좀 다양하고, 그리고 이제 연계 플레이도 좋다 보니까 지금 뭐 수비가 좀 헐거운 에버튼 상대로는 좀 충분히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홈에서 좀 빌라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물론 이제 A매치를 좀 뛰고 돌아온 선수는 빌라가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좀 뭐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는 더 열세일 수 있어요. 자, 물론 뭐 그게 한 가지 약간 좀 꺼림칙하긴 하지만, 근데 지금 뭐 그거를 감안해도 뭐 현재 뭐 전력, 흐름, 경기력 모두 지금 빌라가 더 우세하고, 그리고 이제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좀 차이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요 경기는 뭐 빌라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요 경기 승패 본다고 하면은 빌라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에스턴 빌라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요 경기도 내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브루크 대 보훔. 자, 일단 뭐 프라이브루크 같은 경우는 지금 주축 버드인 지금 그레고리치가 결장,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프라이브루크가 뭐 휴식기 전에는 이제 리그에서 1승 1패를 거두긴 했지만, 이제 상대 팀이 이제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슈투트가르트와 같이 이제 강팀들인 거를 좀 고려하면은 나름 좀 선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이제 뮌헨 상대로는 뭐 원정에서 지긴 했지만, 그래도 슈투트가르트 상대로는 홈에서 좀 3대1 승리를 거두며 좋은 경기를 보였던 그런 좀 프라이브루크라고 좀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반면에 뭐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리그 시작부터 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슈테거, 그리고 뭐 아사노 타쿠마, 그리고 이제 오스테르하게 등 주축 선수들이 다수가 좀 떠났다 보니까 지금 전력도 많이 좀 약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전력이 약해진 게 좀 인게임 내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그런 좀 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좀 이전에 비해 이제 공격 전개가 안 좋다 보니까 공격에서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좀 보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현재 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력 손실뿐만 아니라 경기력도 좋지 못하고, 그리고 리그에서 지금 2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공격에서도 이제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브루크 상대로 어느 정도 좀 밀릴 것으로 봐요. 이제 뭐 공수 방면에서 좀 밀릴 것으로 보고,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뭐 이 경기는 뭐 프라이브루크가 홈에서 좀 템포 조절하며 경기를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프라이브루크가 좀 주도권을 가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확실히 좀 홈에서 좀 프라이브루크의 좀 공수 밸런스나
그쪽 경기력이 더 좋은 상황이다. 네, 이런 정도 좀 말씀 들어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프라이브루크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이제 도안, 그리고 이제 그리포, 그리고 이제 아다무아 같은 좀 주축포들의 그런 폼이 좋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가 더 높고, 그리고 이런 점까지 염두를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프라이브루크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번 경기는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프라이브루크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프라이브루크 승. 네,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 이거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보험에 좀 저조한 득점력을 좀 고려했을 때 보험이 좀 득점을 해야 이제 오버로 날 가능성이 좀 높지만 그거는 약간 좀 배당 대비했을 때 뭐 별로 좀 기대치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분 본다고 하면은 배당 대비 언더 보는 경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볼프스부르크 대 프랑크푸르트. 자, 일단 뭐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르 그리고 지금 메을레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룽씨가 결장 의심이 사항이에요. 뭐 이제 마룽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릎 부상이 있어서 결장 가능성이 좀 더 뭐 높은 상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양팀 다 좀 공격 전개가 괜찮고 그리고 득점 기회를 잘 만들고 있지만 아무래도 일단 뭐 이제 볼프스부르크는 이제 좀 주포 결장이 있고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역시 좀 주포 결장 가능성이 이제 좀 높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주포의 그런 좀 결장 이슈를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2주 만에 좀 리그 경기를 좀 치르는 거다 보니까 이제 공격 역시 다소 좀 주춤할 가능성도 좀 염두는 해둬야 됩니다. 자, 일단 뭐 물론 이제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마엘의 좀 결장이 공격에서 좀 타격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 뭐 만약 이제 마르무시가 좀 이제 결장을 하게 되면 이제 공격뿐만 아니라 이제 메이킹 능력까지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공격 옵션도 좀 줄어들게 될 수 있어요. 네. 그만큼 현재 이제 프랑크푸르트 내에서 마르무시의 그런 좀 영향력이 좀 크다 보니까 확실히 좀 마르무시의 좀 출전 여부는 이제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최근 6경기 연속 좀 볼프스부르크가 뭐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이제 진 적이 없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상대로는 매번 볼프스부르크가 좀 득점 기회도 많이 만들며 공격에서도 두각을 좀 잘 나타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현재 지금 뭐 볼프스부르크가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에 비해서 뭐 크게 좀 밀릴만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런 점들 다 고려를 하면은 요거는 이제 뭐 이게 아마 좀 지금 뭐 볼프스부르크와 이제 프랑크푸르트 승배당이 좀 동배긴 하지만 이제 프렌 쪽을 받은 게 지금 볼프스부르크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뭐 이거는 뭐 프렌 받은 볼프스부르크 쪽을 보는 게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원정 프랑크푸르트는 솔직히 아직 좀 믿음이 너무 안 가고, 그리고 이제 볼프스부르크가 뭐 상대 전적이나 약간 좀 이런 점들 다 이제 좀 우세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볼프스 사이드 쪽으로 볼 것 같네요. 네,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저는 볼프스부르크 프렌승 쪽 보도록 하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것도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점 언더. 아무튼 이렇게 한번 좀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볼프스부르크 프렌승의 2.5점 언더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르세유 대 니스 경기. 자, 일단 마르세유 같은 경우는 지금 와히가 결장 의심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러니까 뭐 마르세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뭐 초반부터 무패 행진 중으로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지금 매번 좀 좋은 공격력을 이어가면서 이제 공격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뭐 리그 내에서 이제 파리 생제르맹과 더불어 이제 득점이 가장 많은 그런 마르세유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좋지 못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약체인 그런 앙제 상대로 원정에서 대승을 거두며 이제 흐름 전환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이 경기 역시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 뭐 초반부터 마르세유가 좀 템포를 좀 끌어올려 지금 뭐 공격적으로 좀 나설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번 시즌 뭐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게 지금 공격이 좀 좋아졌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니스 상대로도 공격에서 좀 충분히 좀 두각을 좀 나타낼 것으로 봐요. 특히 뭐 이제 침투, 뭐 이제 컵백뿐만 아니라 역수 전개도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좀 마르세유이기 때문에 이런 좀 다양한 좀 공격 패턴을 통해 이제 니스의 좀 수비를 공략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마르세유가 공격을 주도하면서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니스가 본래는 좀 수비 밸런스가 좋은 팀이었긴 했지만 이제 이번 시즌은 전체적으로 수비가 많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상대팀한테 좀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허용하고 있어요. 네. 일단 뭐 대체적으로 좀 침투에 많이 좀 취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세트피스에서의 좀 수비도 많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이제 좀 니스가 마르세유의 좀 공세를 막기는 다소 좀 버거울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니스가 이제 우위에 있지만 그 점을 좀 제외하고는 이제 마르세유가 우세한 부분이 더 많고, 그리고 현재 이제 마르세유의 그런 흐름 및 그리고 이제 좋은 경기력을 다 고려를 하면은 좀 상성에서의 열쇠는 충분히 마르세유가 이제 깨부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마르세유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네,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물오른 좀 마르세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솔직히 뭐 경기력, 특히 좀 공격력에서는 확실히 니스보다는 기대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이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마르세유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네, 마르세유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이거는 본다고 하면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줄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리 생제르맹 대 브레스트. 자, 일단 파리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유 에머리, 그리고 이제 곤살로 하모스, 그리고 지금 킴펜베, 그리고 루카스 에르난데스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좀 비티냐와 돈나루마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인 상황이에요. 자, 아무튼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뭐 다른 거는 좀 몰라도 확실히 자유의 머리에 좀 결정은 파리한테서 좀 타격을 클 수 있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주전 미드필더 1명 정도가 결장 중이다. 네, 이 정도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몰릴 상대로도 이제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며 지금 리그 전승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최근 4경기 좀 3골 이상씩 넣으며 이제 폭발적인 득점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공격 흐름이 좀 좋을 때 이제 A매치로 인해 좀 휴식기를 가졌다 보니까 다소 좀 흐름이 좀 주춤할 수 있지만 뭐 그래도 지금 뭐 파리가 여전히 좀 공격에서 기대치가 좀 높은 팀이라는 거는 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런 지금 초반부터 기세가 굉장히 좋은 그런 좀 파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이제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패를 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생트티엔 상대로 홈에서 4대0 대승을 거두며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직전 경기 생트티엔 상대로는 이제 클린시트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공격이 센 팀들 상대로는 수비가 많이 불안정한 그런 브레스트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는 더더욱 좀 수비가 안 좋고 그리고 실점 또한 많기 때문에 현재 좀 공격이 지금 좋은 파리 상대로도 이제 수비에서 많이 고전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브레스트가 좀 쉬운 경기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요. 자, 일단은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파리가 굉장히 좀 높은 볼 자유를 바탕으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뭐 현재 이제 좀 공격 패턴이 좀 다양하면서 이제 뭐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뭐 골 결정력까지 좀 좋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들을 다 고렸을 때 뭐 브레스트의 좀 수비를 좀 수월하게 이제 공략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브레스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 하다가 이제 뭐 라인이 올라간 좀 파리 상대로 역습을 통해 이제 좀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쵸. 그러니까 약간 좀 뭐 전형적인 좀 강팀 대 좀 약팀의 그런 좀 대결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뭐 이제 지금 이강인 선수를 비롯해 이제 뭐 하키미, 네베스, 뭐 이제 콜로무아니 등 A 매치를 좀 뛰고 돌아온 선수들이 많은 그런 좀 팔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뭐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 이제 열세일 수 있어요. 네. 자, 다만 근데 뭐 A매치 직후라는 걸 감안해도 뭐 현재 지금 양 팀의 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좀 파리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그리고 이제 브레스트도 지난 시즌엔 진짜 뭐 돌풍을 일으키면서 거의 뭐 이제 좀 최상위권까지 이제 위치를 했지만 이번 시즌은 좀 지금 수비 밸런스가 많이 좀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어 현재 뭐 하는 거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 개선될 여지는 솔직히 뭐 좀 떨어진다고 봐요.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이번 경기 역시 브레스트가 좀 수비에서 무너진다고 하면은 파리가 그래도 좀 무난히 이기는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파리 승. 근데 이게 파리 일반승이 배당이 너무 낮다 보니까 결국 이제 핸디를 건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저는 뭐 핸디 본다고 하면은 네 그래도 마인스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1핸디 기준 마인스까지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 자 일단은 뭐 에스파뇰 대 이제 알라베스. 네, 이거는 뭐 승패 본다고 하면 전 알라베스 프랜스 쪽 보거나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네 무승부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맹글 대 슈투트가르트. 네, 이 경기는 저는 맹글 프랜스 쪽 보거나 안 그러면은 3.5라고 해도 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확실히 일단 뭐 슈투트가 지금 뭐 기라시가 좀 나갔다고 해도 뭐 공격력이 좀 좋긴 하지만 그만큼 지금 수비 밸런스가 많이 묻어졌고 그리고 확실히 좀 지난 시즌에 비해 뭔가 좀 나사 빠진 느낌이 지금 너무 좀 강하게 좀 들기 때문에 이런 좀 슈투트가 좀 최근 경기력이 좀 물오른 뭐 메넨 그것도 홈에서 좀 좋은 결과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맹글승에다가 이제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상대 전적에서도 이제 메넨이 홈에서 이제 좀 최근 좀 연승을 좀 이었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보였다는 점까지 이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챔피언십 경기 한 개 더 뭐 보자면은 스완지 시티 대 뭐 노리치 시티. 네, 저는 이거는 뭐 노리치 시티 좀 프랜스 쪽 보거나 아니면 언어가는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일단은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뭐 해축 분석이 다 마무리가 되었고 저는 이제 이어서 바로 미국 축구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